대통령이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이라고 말한 자가 있는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이거 뭐 길게 설명드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목은 제가 이렇게 달았는데 꼭 지켜보겠다는 뜻 때문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더 해보면은, 일단 여러 가지 저도 뭐 사설 정보지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동향과 관련한 이 정보 같은 것을 접합니다. 그 언론사에서 정보 보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상당 뭐 정권과 찌라시 같은 것도 있고, 또 정말 찌라시는 사설 정보지죠. 그런데 그런 찌라시가 아니고 언론사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입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부는 제가 받아볼 수가 있는데, 뭐 대기업 안에서도 어떤 정보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정보력이 뭐 강하다 이런 말들도 하는데, 어쨌든 이 여의도 그리고 이 전체 법조계 이 안에서 다니는 정보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탄핵 기각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이 돼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제 막판에 여론전에서 절대 밀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뭐 4대4, 5대3 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제가 현직 언론인으로 있었고 이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계속 패널로 나갔는데, 그때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은 제가 확실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민주당도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느껴서 마흔역을 지금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문형배가 꼭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마흔역은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감자죠. 이재명에게 집어넣으면은 이 인용 확률은 높이겠지만 시간이 뒤로 변론 재개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뒤로 가면은 3월 26일 이후에 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3월 26일은 이재명의 이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는 날이죠. 그러면 본인은 딱 그 2심에서 자격 박탈형이 나오는 순간 손절론이 제기가 되면서 민주당 안에서 상당히 곤란한 처지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마흔역을 안 집어넣으면은 이 기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니까, 그러면 조기 대선이고 뭐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흔역을 아예 조기 대선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있게 만들려고 마흔역을 집어넣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상황인데, 물론 최상목 대행이든지 아니면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해서 임명을 안 하고 끝까지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변론을 재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마흔역이 들어가서 9명이 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좀 힘이 실리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게 하든 이재명은 자기 2심 선고는 뒤로 빼고 현재는 앞당기려고 하는 거는 그 기존은 여전한데, 오늘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어제 이재명이 또 재판 지원서를 하나 썼습니다. 오늘 워낙 제가 이제 취재하고 상황 파악을 한 것을 전해드리느라고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 못 드렸는데, 이재명이 항소심 선고 지금 3월 26일 날 나오는 거, 이것도 연기하기 위해서 재판부에 다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또 했습니다. 지난번에 2월 4일에도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 안에 같은 법률 안에 다른 내용 가지고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게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은 재판이 중단되니까 어떻게 하든 2심 선고 연기해 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지만, 그렇지만은 지금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최은정 고법 부장판사의 이 선고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는 이야기들은 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
대한 선고가 늦춰지는 이유가 결국은 인용 쪽으로 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늦추는 것 아니냐. 그전에는 속전속결로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갑작스럽게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그 사건을 선고한다고 이렇게 밝혔죠. 그런데 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된 것은 이 좌파 문용배 쪽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필요한 정족수 그러니까 6명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고 별 중요도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선고를 한다는 그 핑계로 뒤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뒤로 미루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당장 선고를 하면은 자기들의 평의를 해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래서 다른 사람 선고를 먼저 그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처음에는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뒤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 앞으로 당기는 이것도 결국은 그 비슷한 그 차원에서 그렇게 서로 이제 순서를 바꾸는 건데 특히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도 또 놔둡니다. 뭐냐면은 자기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좌파 헌법재판관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것도 역시 뭐 민주당하고 서로 이제 내통을 해서 같이 했겠죠. 해보니까 이거는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이 4대 4였는데 기각사, 인용사. 그래서 6명이 안 돼서 기각이 됐는데 한독수 거를 해보니까는 오히려 기각 5, 인용 3이 나왔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 기각 분위기가 높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해야 되나 나중에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지금 그 한독수에 대한 기각이 선고가 되면은 또 분위기가 또 좀 이상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으로 이런 형성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한덕수 총리가 먼저 기각이 돼버리면은. 그래서 이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을 뭐 동시에 한다는 또 말까지 나오고 어쨌든 헌재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뭐 초토화돼서 제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정보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는 기각설이 지금 강범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 힘을 보태야죠. 여권에서 힘을 보태야죠. 힘을 보태는 차원에서 오늘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 입장문을 내고 헌재를 또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이 나라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이런 변호인의 입장문도 나왔고 자, 여당 국회의원 82명이 오늘 헌재에 2차 탄원서를 냈습니다. 2차 탄원서를 냈는데 1차 탄원서 때 76명보다 6명이 더 많다. 그리고 오늘 탄원서는 나경원 의원이 주도를 해서 108명 중에서 26명이 빠져서 이 26명은 이제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몸을 사리는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는 눈치 보고 몸살이는 게 아니고 아예 좌파로 전향하겠다고 선언한 듯한 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좌파로 전향 선언.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떠나지 않고 있는 바로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김상욱이죠. 김상욱이 오늘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CBS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축 투쟁을 하겠다. 탄핵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하면은 자기는 국회에서 자기 죽을 때까지 단축 투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탄핵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하면서 법조인으로서 이제 변호사라는데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하고 역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기각 판결을 쓸 수가 없다. 아무리 쓰려고 해도 탄핵 인용 결정문밖에 안 나온다.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헌법재판관이면 당연히 8대0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법관이라면 하는데 본인이 비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지고 있고 정신이 이 한쪽 좌쪽으로 왼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김상욱은 그때 과거에 대선 때 문재인 지지 선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울산에서.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그 사건에 있을 때 송철호가 울산시장에 당선됐죠. 그 송철호하고 같은 로펌에 있으면서 문재인 지지 선언을 했던 자인데 이 자를 그때 총선 때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갑자기 무슨 뭐 국민 추천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공천을 줘서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됐죠. 그게 김상욱인데 그 이후에 완전히 이 좌파 본색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국민의힘을 떠나지도 않고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탈당을 안 하면 출당을 시켜야 되는 그 상황까지 저는 왔다고 보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돼서 정말로 직무에 복귀를 하면은 김상욱이 국회 안에서 판을 깔고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